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날이 갈수록 번창하시는 모습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죠? 애들 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살겠네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사분들은 이때가 바쁠 딱 때죠. 맞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니까. 그럼요. 이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맞아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이죠. 네네. 네. 오늘 테슬러즈님이 해주실 또 시들문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나오려고 그런 일을 겪은 건지 최근에 제가 여기 쉬는 동안 시참을 안 하는 동안에 제가 겪었던 일이라 사실 이 일에서 지금도 벗어났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몇 주 됐을까요? 2주 정도 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고강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날짜를 다시 뒤져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2주 내지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 애들 시험 기간을 보통 시험 날짜로부터 한 3, 4주 정도 잡고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일을 마치고 업무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면 11시? 좀 늦게 들어가면 12시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보통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되는데 수업이 끝나도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카톡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쭉 하나씩 다 답장을 해주고 좀 톡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전화를 통해서 개념 정의나 뭐 오답 정리 같은 거 피드백 해주고 다 끝내고 이제 홀가분하게 집에 들어갈 때가 뭐 11시, 12시 이렇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의 어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그 시간대 되면은 야간에 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물론 주택단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뻥 뚫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으로 쭉 쏘면서 가는데 원래는 제가 차들만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보행자가 거의 없는 그런 도로로만 다니는데 왜냐면 야간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좀 뻥 뚫린 도로로만 다녀요. 근데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으실까요, 모두들? 돌비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가던 길로만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아주 가끔 오랜만에 이 길로 가볼까? 약간 이런 기분일 때가 그날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제가 그 약간 굴다리 같은 데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샥 나올 때 그 느낌을 좀 좋아해서 좀 이렇게 굽이굽이 골목 같은 길이 있는데 그런 좀 구도심 쪽에 굴다리 같은 데를 통해서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도 잘 없고 사람은 뭐 거의 뭐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사거리였어요. 좌회전 신호 받고 차를 돌려가지고 2차선 쪽으로 그러니까 인도 쪽이죠. 그쪽 차선으로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 앞에 뭐 있어요. 뭐 검은 실루엣이 있는데 귀신은 아니에요. 딱 봐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신호는 파란불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그럼 저희가 물론 이제 정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저 녀석이 내 차로 뛰어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했었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뭐 엄청 과속을 한 건 아닌데 그냥 평소 속도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점점 그 실루엣이 가까워지는 중간에 봤더니
그 스텝이 정상적인 사람의 스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흔히 그 꽃게가 옆으로 걸을 때 이렇게 호잇호잇 하면서 다리가 꼬이면서 이렇게 옆으로 살랑살랑 걷는 그런, 그러니까 취객 여러분이 보통 걷는 스텝 있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게 고라니도 아니고 이쪽으로 뛰어들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미 그 스텝을 발견했고 브레이크 쪽으로 발을 옮기려고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몸이 이렇게 쫙 무너지면서 차도 쪽으로 뛰어들더라고요. 순식간에 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빛보다 빠른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쫙 틀었어요. 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운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피했어도요, 손이 덜덜덜덜 거려요, 한동안. 예. 그러면 가면서 뭐야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난 것도 없고 부딪히는 감각도 없긴 했지만, 요만큼이라도 스쳤으면 저는 이제 현행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교통사고 반대편에서 법규상. 차 오면 또 사고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 오 하면서 손이 덜덜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분명 치진 않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그쪽을 봤더니 세상에 여자분이었어. 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어떻게 쓰러져 있었냐면 아예 기절한 것처럼 대자로 뻗어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었고 바닥이 엄청 축축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야? 내가 친 거야? 하면서도 아니야, 안 쳤어. 나 진짜 느낌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설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고 수습을 안 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처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마음으로는 뛰어가고 싶었는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게 됐던 게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 제발 치지 말았어라. 안 쳤어. 진짜 안 쳤어. 안 친 거 맞지? 맞아. 안 쳤어. 막 이러면서 가서 봤더니 여성분인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쪼리 같은 거 신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쓰러져갖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미치겠다. 내가 진짜 쳤나? 오. 이러고 봤는데 친 게 아니고 이분이 약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확 달려드니까 네. 놀라가지고 크락션을 그때 빵 누르면서 이렇게 싹 틀어서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지. 취한 상태에서 뭐가 갑자기 훅 다가오더니 빵 하니까 저는 놀라서 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쓰러져 계시길래 너무 놀라서 이제 저기요 저기 괜찮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파요 하면서 막 이러고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오밤중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분명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덧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3, 4, 5 우산을 쓰고 모여들어서 현장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눈빛을. 저 자식이 애먼 여자 차로 쳤구나. 이미 그 분위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짜증나더라고요. 야, 완전 그 애매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격인데 난 신호 준수도 했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저는 거의 범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짜증을 내거나 이 여성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서 뛰어들고 난리예요 이랬다가는 지금 일단 제가 이분을 쳤는지 안 쳤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분위기상 제가 너무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일단 최대한 이분을 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러져 계시잖아요.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이 축축하고 대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오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잠시만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절대로 제가 그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체 접촉을 괜히 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오해를 사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굉장히 그 여성분들이 동네 마실 나갈 때 편하게 입는 얇은 소재의 원피스였어요. 그러니까 살갗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옆에 어떤 아주머님이 남편분하고 막 속닥속닥 뭔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예. 아주머님 그 말씀 그만하시고 와서 저 좀 도와주시라고 이분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아주머님 말이 맞아요. 자기가 알기로 이거를 괜히 억지로 일으키려다가 추가적인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차만 통제하고 119를 부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야 될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119를 불렀죠. 그래서 구급대가 오는데 거기 하염없이 우산을 들고 서서 차량을 이렇게 손으로 호이호이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지금 이 아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저기요 그래요. 네. 예? 했더니 비 다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길바닥에 쓰여 있는데 비 내리니까 비 다 맞는다고 우산 씌워달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좋게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산도 씌워주고 한 손으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서 있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라고 했더니 술 먹고 집에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게 어디까지예요? 그 혹시 갑자기 이렇게 차도로 뛰어드시던 거는 생각 안 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요? 제가 갑자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대충 설명을 했어요. 여차저차 했다. 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틀어서 피하긴 했는데 놀라서 그러신 것 같다. 제 딴에 막 피해를 한 거죠. 예. 그러고 있었더니 왔어요. 119가. 근데 119만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계신 분 중에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리도 같이 왔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험사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 차라리 경찰이 와가지고 이 CCTV를 확실하게 가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똑같은 얘기를. 근데 이제 경찰관들은 제일 먼저 묻은 게 그거였어요.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해서 없었다. 예. 접촉은 분명히 없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저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체증해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차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보는데 경찰관이 예, 다행히 그런 애 치진 않으셨네요 하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좀 제가 촬영해서 가져갈게요 하더니 불박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단은 뭐 여성분께서 괜찮으시다 하면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성분이 뭐 어쩌고 있나 해서 다시 차에서 그 현장으로 가봤더니 그 여성분이 앉아 있어요. 기대가지고 119가 왔는데 이제 그걸 안 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경찰관들하고 119들은 이제 병원에 그래도 가서 그렇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놀라갖고 자빠졌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을 경찰관들하고 구급대원 여러분께서 설득을 계속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그 검사 비용은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게 너무 이대로 가면 찜찜할 것 같아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차라리 내가 부담을 할 테니까 가서 검사를 받자. 이건 조금 그렇다 했는데 절대 안 가겠대요.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경찰관들하고 구급대원들한테. 이제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일단 증거 영상은 체증했고 정황도 들었고 이 여성분도 제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일단 선생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고 알아서 귀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찜찜하죠. 그래서 이제 다 가셨어요. 다 가셨고, 다 해산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그 여성분한테, 일단은 뭐 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놀라셨을 텐데,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집이 가까우시냐고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좀 잘생긴 남자였다면 객관적으로 또 넘어왔네.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해볼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고 뭐 딱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왜 이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예? 일이 다 끝났으니까 저도 선생님도 집에 가야죠. 그랬더니 가지 마요. 나 갈 때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막 앓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때부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혹시 그런 괴담 있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거 없나. 오. 예, 주변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뭐지, 이 여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귀족분들께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물론 경찰관들이 확인해주고 가긴 했지만 이 여자가 만약에 이걸 또 물고 늘어져가지고 다음날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내가 알고 보니 여기에 타박을 입은 것 같은데 그때 뭐 술에 취해서 몰랐네 어쩌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경찰분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영상 잘 체증해 두라고. 왜냐면 저분을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술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말 바꿔서 이상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럼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해보더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 영상 잘 저장해 두시고 무쪼록 여성분하고 크게 척지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수습하고 가시라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도 일단 이분 비위를 거슬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막 뭐라는 거야 이러고 가기가 좀 그래서 많이 힘드시면 제가 술이 좀 깨실 때까지는 옆에 있다가 가겠다 했더니 그래요? 이래요. 뭘까 했는데 참고로 여성분이 외모가 괜찮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론 거기에 홀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 참고로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몇 달 되지가 않았습니다. 적적하기도 한데 예. 뭐 이 여성분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얘기나 하다가 술 깨면 이제 정신 차릴 테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이라도 받고 그러고 뭐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왜 이 시간에 약주를 하고 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뭐 하시는 분이냐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막 웃으면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보통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 얘기만 하면 겁나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미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웃어준다고?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약간 처음에 엄청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이렇게 봉인 해제가 살짝 됐었나 봐요. 오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한참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성분이 자기 이제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집에 가나 보다 했더니 자기 혹시 아프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라이트인가? 혼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버렸어. 너무 레퍼토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길래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이러기도 뭐해서 약간 반 느낌으로 예 뭐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가서 스케줄 맞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번호를 알려달래요. 예.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예. 잘 들어갔냐고. 그래서 예 저는 잘 들어왔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좀 피곤해서 그걸 빨리 좀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는다는 게 연락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샤워하고 자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텐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뭐 좀 위안이 되는 멘트를 하고 저희 상담용 어머님들 상담할 때 쓰는 멘트 같은 거를 쓰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덕분에 저는 잘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잘 때는 아이폰에 보면 그 방해 금지 모드 있잖아요. 달 모양. 달 모양. 그거 해놓고 자거든요. 중간에 스팸 전화 오거나 이럴 때 저는 이제 밤낮이 좀 바뀐 생활을 살짝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게 싫어서 이제 그걸 해놓고 자는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예? 카톡이 85개가 와 있더라고요. 오? 알림이 85개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숫자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 새끼들 이번에 일 한번 내려나 보다 기특하고만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원래 이 85개가 여러 명에게서 와 있으면 대화창이 여러 개가 쭈르르르르 떠 있고 번호가 여러 개가 분산되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85개 중에서 13개만 다른 데에 막 분산되어 있고 72개가 한 방에 딱 숫자가 떠 있는 거예요. 한 카톡방에. 그래서 이게 뭐야? 봤더니 그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청 쫄았어요. 와, 대박. 사건 접수했나? 내가 혹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너 이 새끼 너 뭐 병원 뭐 어쩌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넌 내가 콩밥 먹일 줄 알아. 막 이런 말이 잔뜩 와 있을 줄 알고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오늘은 자면서 그렇게 방해금지를 해놓고 자는 게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멘트들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원조로 시작이 되죠. 저도 뭐 간만에 마음 맞는 분하고 얘기해서 좋았어요. 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쭉 창을 내렸더니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띄어져서 와요. 근데 따로 있잖아요 따로 제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쭉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끊어서 많이 보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일단 MZ세대도 아니고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을 뿐더러 내용이 제가 하더니 사귀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눈웃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물론 뭐 어떤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선에? 뭐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다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 새벽에 잠깐 봤고, 뭐 사건 피해자, 저 가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관계로 만났고, 말도 몇 마디 안 해봤고, 뭐 아는 것도 전혀 없는데, 앉아서 한 20분 얘기한 게 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그 순간에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내리는데 제가 답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느라고. 했더니 자요? 한 통. 주무세요? 한 통. 자? 한 통. 자냐고? 한 통. 점점점 한 통.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한 통. 너도 근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한 통. 뭐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쭉 쌓여 있는 걸 저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씩 내리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 다 끝났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냐면 이게 불과 한 2주? 3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70몇 통의 카톡이 와 있었고 마지막에는 너네가 죽여버릴 거야. 날 갖고 놀아? 뭐 이렇게 와 있어요. 카톡이. 아니 뭐야?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수화기를 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어제 그 당시에 어제 느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이 덜덜덜덜 거리던 그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자, 떠올려보자. 내가 어제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실수한 거 있던가?
내가 무슨 미쳐가지고 손이라도 잠깐 잡았나? 아닌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일도 없어요. 내가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했나? 근데 얘기한 게 뭐가 다냐면 몇 살이에요? 왜 술 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은 어디예요? 아, 이 근처예요? 그럼 들어가셔야지. 가족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 말은 이게 다예요. 대부분 그 여성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떠올려봐도 이런 카톡이 얼마나 저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답장을. 굉장히 길게 보냈어요. 일단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톡이 와 있어서 좀 놀랐는데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으셔서 이러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혹시 뭐 신뢰되는 일이라도 한 게 있느냐, 저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좀 달래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나와봐 이렇게 딱 생각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응? 그래서 예? 라고 하고 물음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와보라고. 다 카톡입니다. 어디로요? 했더니 나와봐 집 앞에. 오, 머리가 띵하면서 아니야 근데 나는 어제 차를 타고 갔고 저 사람은 걸어갔을 텐데 나를 따라서 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제 아파트 사니까 현관문을 열고 밖에 봤더니 뭐 없어요. 엄청 쫄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썰 풀었을 때 귀신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탁 하고 열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씨 미친 여자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러고 있네 했더니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보냈더니 아니 네 차 있는데 와봐. 차로. 네, 저희 집이 12층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 쪽에서 주차장을 보면 제 차가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베란다에서 멀찍이 이렇게 봐봤어요. 돌비님은 제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제 차가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예요. 슈퍼카지. 네, 슈퍼카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걸 뭐 차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차는 뚜껑이 멀리서 봐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딱 보여요. 근데 봤는데 이게 뚜껑이 하드탑이 있고 소프트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탑은 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패브릭으로 되어 있죠. 네, 패브릭으로. 제게 그건데 제 차 뚜껑이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띌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고요. 헐.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네. 예.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예.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또 받아요,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래요, 말투가. 이게 막 목소리가 들들 떨리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가 나 갖고 놀았잖아.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서 막 진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릴 테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도 차도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그 여성분을 고소를 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진행 중이구나. 몇 주 전이니까요. 재물 손괴잖아요, 이거. 아니, 증거는 다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에 뭐 블랙박스나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큰 만두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갖고 이렇게 쓱쓱 찢어놓더라고, 그걸. 예. 근데 그냥 그 영상을 나중에 보고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 아파트 CCTV는 화질이 안 좋아서 그것까지는 안 보였는데 네. 제 차 바로 앞에 산타페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주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블랙박스를 그 영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화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 데 가서 봤더니 엄청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하는 막 그런 웃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해가 아니고 무슨 빨간 마스크처럼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이 하는 막 이런 저기로 막 그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분 동안 하냐면 40분 좀 넘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걱정이 드냐면 차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어떻게 앞으로 더 할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남자가 여자가 뭐가 무섭냐. 여리여리한 여자라며. 맞아요. 여리여리한 여잔데 그렇다고 제가 범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그 여성분을 찾아가서 보복을 하겠어요. 그렇지. 때릴 거야, 어떻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해서 부들부들 이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갖고 놀았잖아 하길래 제가 뭘 갖고 놀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다고. 네. 했더니 네가 그때 공원에서 나한테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그랬잖아. 엄청 좋아했으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같이 갔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와. 저는 진짜 그거를 듣는데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느낌? 네이트판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보면은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말지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설득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혼자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다 있다. 그렇지. 했더니 그런 게 안 먹혀요. 그냥 미친놈 이래요. 그러더니 아주 좋아서 해. 죽을 땐 언제고. 또 나 보고 싶으면 와서 네 맘대로 또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니 근데 저희 집하고 제 차는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궁금해? 이래요. 근데 궁금한가 보다. 이래요. 와 웃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무서우면서 화가 났는데 거기서 막 웃으면서 궁금하면 와봐봐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게 오.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갖고 네. 끊고 친구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너도 알겠지만 이게 다 마무리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이래저래 재판하고 이제 친구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는 재판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 뭐 다 하고 순번대로 처리되는 거 기다리려면 일단은 네 차 수리는 네 돈으로 해야 된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되긴 할 텐데 되더라도 워낙에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저쪽에서는 혹시나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네가 보상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지리한 싸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쪽에서 이제 성추행 같은 거를 약간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현재 법상 양쪽 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호소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오. 네가 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 자료라도 좋으니까 네가 그 시간에 지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블랙박스는 차량실 내를 촬영하진 않아요. 그렇지. 바깥을 촬영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여성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냥 뻥카 친 거예요. 오. 다 있다라고 했던 거. 네네. 보통 블랙박스가 실내 소리까지 녹음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내 영상까지 녹화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소리만 되죠. 예. 소리만 되니까. 예. 근데 제가 또 봤더니 소리를 제가 그 사고 나고 경황이 없어갖고 그때 소리를 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말은 네가 집으로 가면서 지나치면서 CCTV 같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신호대기 중이나 이럴 때 제가 다행인 게 그때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면 위에서 CCTV 같은 게 너를 촬영했을 때 옆좌석에 아무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조그만한 증거로라도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안 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있으니까 오. 그런 거를 부지런히 모아놔라.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거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사람 그 머리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아, 참. 말로만 들어도 이거. 아,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걸 진행하면서도 무서운 거는 이제 이거는 그저께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제 차가 수리를 들어가 있어요. 견적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일을 다녀야 되니까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렌트를 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찾아올까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저 요새 밤에 밤길 다니면서도 친구나 누구랑 통화하면서 가고 일부러 그러거든요. 주위 살피면서. 네. 근데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그때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렌트카가 검정색 그랜저예요. 일부러 눈에 안 띄는 차로 한 거예요. 근데 차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와이퍼 말고요. 차 문 틈 사이에 뭐가 이렇게 껴져 있는 거예요. 뭐 쪽지 같은 게 있길래 예. 뭐야? 그래서 봤더니 모를 줄 알았지. 물음표 2개 해놓고 앞으로 더 재밌게 해줄게 눈웃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찍어놔야 돼요. 증거로. 다 찍어놨습니다. 예. 찍어놓고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서 오. 어제 좀 시간이 나서 경찰서를 그러니까 소송은 걸어놨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라든가. 네, 이거 스토킹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갔더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이 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종이를 그분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냐 하길래 그럼 블랙박스 영상을 또 그 주위 누구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갖고 오면 되는 거냐 했더니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쪽지 내용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냐. 그거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런 멘트를 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네 보니까 이 두 줄에는 그 어떠한 뭐가 없잖아요. 눈웃음 막 이런 거 있고 그럼 저쪽에서 만약에 그냥 친근감 표시한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보고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위험할 것 같을 때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치관님 안 좋은 일은 이미 당했고 위험할 때 전화를 하면 저는 이미 했더니 저는 너무 화딱지 났던 게 그분이 웃으면서 근데 뭐 다 큰 총각이 여자 한 명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냐고 좀 조심하면서 다니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 들면 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다 무서운 거지. 제 말이 제가 네. 가다가 중기에서 갑자기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뭐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그럼 명함이나 하나 주시라고 해서 이제 명함 받아오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겪고 돌빈님하고 며칠 전에 연락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되고 있을 때였어요. 비밀이 네. 이렇게 처리되고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내 일이긴 한데 이게 뭐 마무리된 일도 아닌데 이걸 뭐 얘기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했는데 아니 이게요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게 모르겠습니다. 귀족님들 들으시기에 시시껄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얘기할 데도 없고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은 제 가족이겠죠. 근데 가족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걱정할까봐.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까 그 경찰관 같은 반응인 거예요. 예. 심지어 지인 중에 어떤 분은 어르신인데 아이고 다 큰 여자가 좋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좋겠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테슬러즈님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건데 하나는 테슬러즈님이 잘못했다는 반응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큰일이 확실하게 벌어진 건 아니지만 차를 그렇게 재물 손괴를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분명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네. 테슬러즈님은 그게 싫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약간 보니까.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게 됐는데 이런 썰이야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아닙니다. 입장에서는 제가 겪거나 들었던 어떤 얘기보다도 사람을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피만려 죽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 진짜 이게 저는 지금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현관문 쪽을 저도 모르게 한 5-6번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아니 왜 또 시들문 참여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셔 또?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와. 한동안 이제 여기 떠나서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할까 이러고 있었더니 너 가서 이 얘기 해라라고 던져준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들문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말이요. 직접 정말. 겪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근데 조금 홀가분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잘 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페슬라주님. 네, 잘 되겠죠. 네.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가 정말 좀 애매하기도 하죠.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그 여자의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는 그 선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차까지 그렇게 박살을 내는 거니까. 그 오픈카 중에서도 패브릭으로 된 소프트탑을 그렇게 다 찢어놨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는 계속 일단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